서훈이 은폐 지시를 내렸을 때의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비서관들이 하는 말입니다. 미쳤어.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서훈이 자료를 컴퓨터 데이터는 삭제하고 출력된 A4지는 세절하게 시켰어요. 그 자료 덮는 지시에 비서관들이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 지시를 받고 들어와서 한마디씩 했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덮을 일이야? 이게 덮을 수 있는 일이야? 국민들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 이래?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국민들이 알 수밖에 없을 텐데. 실장이 그러잖아. 실장이고 뭐고 다들 미쳤어. 이게 비서관들이 했었던 얘기라고 공소장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훈 장관의 지시를 받은 다음에 정정할게요. 서훈 실장의 지시를 받은 다음에 서욱 전 국방장관이 얘들아 시키는 대로 해라. 관련된 자료 싹 다 지워. 오버를 했다는 거예요. 국방부, 휘하, 장군들, 장병들 싹 다 이 보고라인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건 자료 다 지우고 너희도 입 조심해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작전 보안, 첩보 보고서, 그리고 일지, 그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보고라인 언제 몇 시에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그 보고라인에 있는 일지까지 싹 지운 거예요. 이렇게 되어 버린 상황에서 지금 이들이 삭제한 원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이 삭제한 원본은 찾지 못했는데 이들이 뭘 지웠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어요. 이거와 관련된 군 부대들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군대 다녀온 분들은 사건이 터지면 전파, 지휘통제실에서는 사건에 대해서 전파를 하죠. 자, 그 보고 전파 기록되어 있는 56개 부대들이 주고받은 전문이 삭제되었다. 군사정보통합관리체계 밈스 안에서는 60건이 삭제되었다. 군 내부 정보 유통망에서는 자그만치 5,417건의 사건 보고서가 삭제되었습니다. 5,417건이 문서로 작성돼서 보고서로 작성돼서 전파가 됐는데 이거를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역대급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요, 국가안보실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직책이 있는데 그 직책이 국가안보전략비서관인데 안보전략비서관은 이 회의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배제가 된 이유가 더 황당해요.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다. 자,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기록을 삭제하고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월북 사건으로 바꾼다. 월북몰이가 시작되는 거죠. 자, 문제는요, 여러분. 아까 5,417건의 사건 보고가 전파가 됐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이미 보도가 다 나갔어요. 피격됐고 소각되었다는 보도가 다 나갔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공무원을 피격하고 소각했다는 보도에 국민들이 열받아 있는데 그걸 월북했으니
그럴 수 있는 일이다로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월북을 했다고 해도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 시신을 불태워 소각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월북을 했다고 해도 북한에게 항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인간들은 북한에 항의하기는커녕 덮어주기 바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의무는 하나입니다. 서훈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무엇을 위해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가? 서훈은 국정원 내에서 잘 나가던 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네바 합의 이후에 캐도가 경수로를 지어주는 사업을 할 때 그때 현장 담당자로 북한에서 2년을 근무했어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북한에서 2년 근무하는 사람으로 픽업이 될까요? 문제는 김영삼 정부가 끝나고 김대중 정부로 넘어온 이후부터 노무현 정부를 거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좌파의 집권기마다 이 사람은 대북 담당자, 대북 전문가로 쭉쭉쭉 성장을 합니다. 저는 서훈이 북한에 있었던 2년 동안을 의심합니다. 북한에 포섭됐을 가능성 의심한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휘 통제를 과연 국내 대통령에게만 받았는지, 아니면 북쪽에도 이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매우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때 문재인, 임종석이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지도 무지하게 궁금하네요. 이상입니다.